청수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정보 교과 1차시, 2차시, 3차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에 관해서 알아볼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만들어진 자료를 요 상용고등학교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쭉 올렸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올린 것을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첫날이라 그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쭉 공지사항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요 공지사항에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출첵을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가 싶어서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매 시간마다 자기가 가령 1교시, 2교시 수업이 연속으로 들은 날이 있다 하면은 1교시 때도 시간에 맞추어서 출첵을 해야 되고 2교시 때도 또 시간에 맞추어서 출첵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출첵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첵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령 2학년 2반이다 하면은 2학년 2반 게시판에 가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를 올리는데 자료를 잘 못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첵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사람도 있고 또 자료가 안 올라간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올리긴 올리는데 파일명과 자료 제출 제목이 전혀 틀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입하면은 여기 정예원 등급 신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 보세요. 지금 5시 31분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 학생은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분명히 적어놨어요. 닉네임 수정 방법 이런 식으로 하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딸랑 올리면 안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이런 학생처럼 참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질문 답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질문 답변을 하면은 선생님이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인정해 줍니다. 원격 수업이 처음이라 출첵을 좀 늦게 해도 인정해 주지만 이제부터 4차시부터 진행되는 것은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잘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과제 제출 시간이 조금 늦어도 그러니까 3차시까지는 조금 늦어도 인정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인정해 주지만 앞으로는 인정 안 됩니다. 그냥 그거로 땡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요 게시판 쭉 보면은 만약에 EBS 사이트가 안 열렸다 할 적에는 여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열어보면은 동영상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잘 나오니까 이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용고등학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면은 3차시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3차시까지 이렇게 동영상 얘기도 올려놨습니다. 3차시까지 여기에 여러분까지는 다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까? 요 카페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카페에 들어와서 출첵도 하고 그날의 자료도 올려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요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뭐 파일 첨부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동시 조성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잠시 후에 진행하면 잘 됩니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벌써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확인 끝났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공지사항을 보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알림이 학생 및 학부모 앱 설치 요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알림이 앱을 깔지 않은 사람은 지금 오늘부터는 이 앱 알림 요걸 꼭 깔아주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알림이 검색하면은 이런 것이 딱 나옵니다. 제일 상단에. 바로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바로 설치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그 원격 수업하다가 관련된 그런 각종 그런 정보를 갖다가 이 알림에서 바로 발송해 줍니다. 실시간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도 꼭 스마트폰에 이 알림이 앱을 설치하고 또 부모님께도 꼭 설치하게 해주세요. 지금 거의 다 상용고 학생들 거의 다가 설치됐고 학부모님도 이 알림이 앱이 다 설치되는데 몇 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또는 그 부모님께 알려드려가지고 같이 꼭 앱을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6페이지 정보 윤리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교과서 27페이지 펴주세요. 자, 정보 공유 보호와 정보 공유 교과서 27페이지 볼펜도 하나 딱 가지고 오고 이제 딱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진행합니다. 자, 이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든지 또는 각종 정보가 훼손됐다든지 하면은 상당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정보 보호와 정보 공유. 만약에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으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학생처럼 놀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27페이지 펴주세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정보 보호 제도 및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교과서 27페이지 펴주세요. 자, 볼펜도 딱 가지고 딱 펴주세요. 자, 정보 보호란 무엇이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 꺼주세요. 첫째 줄, 둘째 줄에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정보 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이나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 다 꺼주세요. 자, 첫째 줄, 둘째 줄 껐습니까? 그 첫째 줄, 둘째 줄 건 바로 옆에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조그마한 글씨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 부분을 또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꺼주세요. 제24조 2항 시행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처리가 전면 공지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됨. 이 부분을 줄 꺼주세요. 자, 여기까지 줄을 딱 꺼주고, 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는 왜 필요하냐? 그런 거 쭉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정보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자, 교과서 27조 빨간 글씨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그 옆에 보면은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쭉 있죠. 그 밑에 있는
정보로서 이름, 생년월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까지 줄을 딱 꺼주세요. 껐습니까? 자, 그 다음,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줄 끊는 것은 방금 이야기해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바로 옆에 있는 첫째 줄, 둘째 줄 말한다. 여기까지 줄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28페이지.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유형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림에 보면은, 자, 개인정보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신상정보라고 있습니다. 이름,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신상정보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줄 끊는 것은, 이렇게, 제목만 꺼주세요. 신상정보, 신체정보, 이런 식으로 그 교과서 28페이지에 있는 제목만 줄 꺼주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체정보는 건강상태, 체중, 신체적 특징, 병력 같은 것이 바로 신체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정보, 학교 출결 상황, 학교 성적, 동아리 활동, 자격증 이런 것들이 사회정보에 속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보는 뭐 자기의 용돈 액수라든지 저축 규모 이런 것들이 경제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 정신적 정보, 이것은 자기가 종교가 무엇이냐, 자기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정신적 정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보면은 병력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번 및 계급, 제대 유형, 근무 부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의료 정보, 자기가 과거에 뭐 병을 앓았다든지 하는 그런 의료 기록이라든지 신체 장애라든지 자기의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신정보, 자기의 이메일이라든지 전화 통화 내용, 뭐 카톡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로그 파일, 쿠키 이런 것들이 다 통신 정보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기타 정보로서 생체 인식 정보, DNA 지문, 뭐 홍채,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 기타 정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전체를 다 하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목만 이렇게 줄 딱 그어주세요. 제목만. 알겠습니까? 제목만 딱 그어주고 교과서에 28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위에 조그만 것이로 쿠키라고 있습니다. 쿠키는 뭐냐?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로 상품 구매 이런 것들을 쭉 쿠키 정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을 줄 딱 꺼주세요. 쿠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뭐 그 웹사이트에 검색 기록 같은 것들이 다 자동으로 쭉 쿠키로 저장됩니다. 그게 바로 쿠키입니다. 자, 요까지 이제 28초까지 쭉 나왔습니다. 줄 잘 끊고 있겠죠? 자,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자, 개인정보 29페이지에 첫째 줄, 둘째 줄, 개인정보보호법 있습니다. 줄 꺼주세요. 첫째 줄, 둘째 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자, 개인정보보호 줄 딱 꺼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교과서 2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고유 식별 정보라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쭉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줄을 좀 꺼주세요. 자, 고유 식별 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있다. 이 부분을 줄 꺼주세요. 그리고 민감정보라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이것도 동그라미 좀 꺼주세요. 교과서 29페이지 오른쪽 위에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줄 꺼주세요. 이거는 민감정보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의 건강, 감정이나 사상 또는 종교관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해서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줄 다 껐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여러분들이 줄을 껐고, 자, 개인정보보호. 자, 교과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침해, 이런 것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고유 식별번호 및 민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 이것은 곤란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이 허락도 안 해줬는데 마구잡이로 동의도 안 했는데 고유 식별번호 및 민감 정보를 조금 전에 줄 건 내용 있죠. 그런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24조 고유식별의 처리 제한 위반에 걸려가지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남의 그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렇게 수집하게 되면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거 알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개인의 유출 및 제3자 제공. 요럴 어떤 거냐? 이거는 관리자의 부주의나 해킹, 내부자 소행 등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행위. 자기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 담당자다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유출시켰다. 이럴 적에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제 위반해가지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34조 2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자기 개인정보가 막 유출됐다. 그러면은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송을 건다든지 또는 고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의 훼손 및 도용. 자, 교과서 29페이지 그 그림 바로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전 손해를 끼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이트에 무단으로 회원 가입하는 행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괜히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말이야.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이상한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입하는 이상한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히 19금 이하 이상의 그런 사이트에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 위해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따가지고 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그냥 나는 궁금해서 했다. 궁금해서 했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최고 여기 있죠.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위반으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괜히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한다든지 또는 친척, 친구, 다른 사람의 그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무단으로 현가입하게 되면은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재미삼아서 다 소용없습니다. 다 처벌받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교과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런 사례는 여기에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유출되는 순간에 그 관리자도 굉장한 피해를 입고 또 유출당한 본인도 굉장히 피해를 입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과서 30페이지 넘어갑니다. 교과서 30조 정보 보호 실천하기. 자, 첫째 줄, 둘째 줄 일단 줄부터 꺼주세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생활하고 습관화하여 개인정보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 줄 꺼주세요. 자, 줄 껐습니까? 자, 교과서 30조 첫째 줄, 둘째 줄 긋고. 자, 그러면은 정보보호 실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뭘 해야 되느냐?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를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당문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 금지. 공인인증서는 안전한 저장 장소에 보관한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운영 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한다. 보안 잠금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이용한다. 비밀번호를 꼭 하는 것이 좋아요. 괜히 귀찮다고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분실됐다든지 할 적에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루팅 등의 방법을 통한 스마트폰 구조 변경 금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 설치하지 않기. 와이파이 연결 시 제공자가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스마트폰의 중요한 정보 정리하기.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3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영어로는 SNS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소셜 S 네트워킹 N 서비스 S, 그래서 SNS라고 합니다. 자, SNS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괜히 문자 왔대가지고 그냥 돈을 갖다 송금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SNS 통해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그냥 카톡으로 무슨 내용이 왔다 해서 자기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든지 비밀번호 알려준다든지 곤란합니다. 정기적으로 SNS 비밀번호를 변경 관리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변경 관리해야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SNS 사용 자제하기. 여러분들이 공용 PC, 특히 PC방에서 괜히 SNS 하다가 그냥 컴퓨터 그냥 대충 끄고 놨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봤을 적에 자기 카카오톡이 켜져 있는데 그냥 끄지도 않고 놨다. 그러면은 그대로 자기 개인정보 유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SNS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그래서 스마트폰 할 적에 자기 그 보안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를 공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 문화의 확산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창작물에 대해 권리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요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입니다. 자, 그럼 정보 공유는 언제 하는 것이 좋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32페이지 정보의 공유에서 왼쪽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줄 좀 그어주세요.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 이용 라이선스이다. 라이선스 요 딱 줄 그어주세요. 자, 여기에 공공 자기가 그냥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그냥 허락한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사람 표시가 있고 여기 달러 표시에 금지된 거 있고 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되돌리기 이렇게 쭉 되는데 요 하나하나가 무슨 표시냐? 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람 표시. 사람 표시는 뭐냐? 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작자 표시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제출해라 하니까 남은 거 홀라당 뺏겨가지고 그냥 다 붙여넣기 하는데 선생님이 다 보고 다 체크합니다.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성심성의껏 자료 제작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별 내용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요 달러 표시는 뭐냐? 요 달러 표시는 요 뭐냐? 비영리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리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얻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별개 계약을 통해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표시는. 자, 그 다음에 넌 표시는 뭐냐? 넌 표시는 자, 변경을 금지한다.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유하라고 허락해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훼손 변조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변경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공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저작물의 단순한 복제물은 만들 수 있으나 그것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교과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32쪽 줄 꺼주세요. 자, 제목, 정보의 공유 줄 껐고, 왼쪽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 이쪽 있는 이 부분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 줄 꺼주고, 그 밑에 이용 허락 조건, 그 네 가지만 줄 꺼주세요. 저작자 표시. 필수, 비영리, 변경금지, 통일조건, 변경, 허락. 요 네 가지 그것만 줄 꺼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CCL 조금 전에 32쪽 왼쪽 위에 조그만 것이 있는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겁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말한다. 자, 또 줄 거 주세요. 자, 조금 전에 이렇게 쭉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보문화, 정보윤리, 정보보안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소로 신난다,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 보고 난 뒤에 우리가 EBS 보면은 동영상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컴퓨터 실습을 합니다. 그렇죠? 요 컴퓨터 실습하고 난 뒤에 이렇게 3차 시 전 시간에 했듯이 실습 자료 제출하고 출석 체크 확인 여기에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반 게시판 가령 2학년 4반이다. 그러면 2학년 4반이면 자기 반 게시판에 들어와 가지고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야지. 출석 체크를 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다 제출해야지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있죠. 지금 학생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보통 때는 뭐 수십 명이 여기 채팅창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선생님이 수시로 요 카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어떤 질문이 있는가 답변해 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또 답변도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을 다 시청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 실습하고 난 뒤에 자료를 꼭 제출하고 자기 출석 체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번 시간 완료가 됩니다. 꼭 출첵은 그 시간, 수업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출첵을 해야 됩니다. 출첵을 한 뒤에 엉뚱한 시간에 찍겠다든지 하면은 이제 4차 시부터는 좀 곤란하겠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몰랐다 하지 말고 그 시간 딱딱 지켜서 여러분들 수업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차 시 정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